자, 첫 번째 이제 구입 목적 정하시고 예산 지역 선정하셔야 될 텐데요. 여기서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중고 매물, 주인들이 파는 집을 사실 경우에는 거주용으로만 구입이 가능하십니다. 투자용으로는 구입을 하실 수가 없고요. 대신에 디벨로퍼들이 파는 완공된 새 매물들, 그런 매물들은 이제 거주를 하셔도 되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포인트들이 있으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대출 금액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해외 투자자분들 경우에는 호주 4대 메이저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조금 힘드시고요. 대신에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빌려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주권자나 이제 시민권자에 비해서는 좀 더 디퍼짓을 많이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이율도 조금 다를 거고요. 내셔야 되는 서류들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기 비자를 가지고 계시면서 호주 내에서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호주에서 인컴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의 카테고리에 따라서 4대 은행에서 모기지가 가능한 비자의 카테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개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고 비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문의를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대 은행에서 모기지가 안 되는 비자에 속하시는 분들은 다른 렌더들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 투자자 같은 분들에게 대출이 이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현금이 미리 마련이 돼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호주로 현금을 보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체 방법들도 좀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호사를 선정을 하고요. 변호사를 통해서 FIRB라는 기관이 있어요. 이 기관은 외국인 투자자나 단기 비자 소유자들한테 집을 사도 된다는 승인을 내주는 기관인데요. 승인을 받으시고 이 승인은 1년간 유효합니다.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금액에 따라서 상이하니까요.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FIRB 승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 요거 포인트가 되겠죠?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완공된 새 매물을 사실 경우에는 이제 디벨로퍼에 따라서 홀딩 디파짓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1,000불에서 5,0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홀딩 디파짓 하고 나서 이제 좀 검토를 하는 기간을 가질 수가 있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은 구매 금액의 5%나 10%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변호사님 통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홀딩 디파짓 하시고 나서 검토 후에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요, 대부분의 홀딩 디파짓은 이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디벨로퍼에 따라 가지고 어드민 피를 차지를 하는 데도 있는데요. 그거는 디벨로퍼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요. 거기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인들 집을 사실 때는 포세일로 나온 거를 사실 때가 있고 옥션에서 사시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포세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인하고 가격이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가격의 0.25%를 가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0.25% 가계약금을 지급하는 이 날짜가 계약 체결 날짜가 되고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5일 동안 쿨링오프 기간을 갖습니다. 비즈니스 데이로 5일이기 때문에요. 토요일, 일요일 합치면 한 7일 정도 쿨링오프 기간이 있고요. 이 사이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0.25%를 제외한 10%를 계약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시고요.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게 되면은 0.25%로 내신 가계약금은 주인이 가지고 갈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환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쿨링오프 기간도요, 굉장히 마켓이 핫하거나 수요자가 많아서 조금 경쟁이 치열하다 이러면은 쿨링오프 기간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컨디션들 잘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옥션에 이제 응찰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당일날 10% 계약금 지급하시고 그리고 그날 바로 계약이 체결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옥션을 통해서 집을 사실 때는 좀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응찰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대출 금액 확인하시고 이 집에 대해서 대출 승인을 받게 되고요.
예, 그리고 대출로 받는 금액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퍼짓으로 낸 금액, 그리고 또 내가 준비해야 될 또 잔금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잔금을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파이널 인스펙션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집을 봤을 때 그 컨디션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는 인스펙션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변호사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하게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요. 이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체결 날짜 이후에 보통 42일 이후가 등기 이전이거든요. 이걸 세틀먼트라고 하는데요. 내 명의로 이제 등기가 이전이 되는 날이죠. 변호사님이 이 작업은 도와주실 거고요. 세틀먼트를 하고 나시면 중고 매물은 거주만 가능하기 때문에 열쇠를 수령하셔서 이제 이사 준비하시고 거주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완공된 새 매물은 거주를 하시게 되면 이사하시고 투자로 사신 분들은 세입자를 이제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통상적인 절차고요. 여기서 개개인이 사시는 거에 따라서 컨디션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터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게요. 자, 옵터 플랜은 선 분양 후 착공하는 방식의 구동상 구입 방식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질 위치, 건설업체, 계획소, 도면도, 모델하우스 등을 보시고요. 아파트를 분양을 받고 그리고 공사가 완공이 된 후에 이제 잔금을 치르시는 이런 방식이어가지고 이민자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분들이 투자용으로 많이 사시는 그런 구입 방식입니다. 한국하고 달리 5% 또는 10% 계약금으로 이제 계약을 하시고요. 완공이 될 때까지 별도로 중도금을 내실 필요가 없고 완공이 되면은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어가지고 이제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이민을 오셔가지고 이제 본국의 재산을 좀 처리를 하셔야 된다든지 하는 분들한테 인기가 매우 높은 구입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구입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제 해외 투자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로 거의 다 사실 거고요. 그리고 호주 국내에 사시면서 이제 비자가 이제 임시 비자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옵터 플랜을 거주용으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리고 예산하고 지역하고 이제 매물을 선정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완공됐을 때 은행에서 모기지를 좀 받고 싶다, 주택융자를 받을 것이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 얼마 정도 내가 이제 받을 수 있는지 조금 이제 점검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이제 완공 시기에 따라 가지고 은행의 컨디션이나 이자율이 이제 다르겠지만 조금 버퍼를 두시고 이제 완공이 됐을 때 무리 없이 이제 그 모기지를 받으실 수 있는 예산으로 측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물이 선정이 됐으면요, 홀딩 디퍼짓을 지불을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서가 발행이 되면 이제 변호사와 법무사와 같이 이제 계약서를 리뷰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FIRB 승인을 일단 받으셔서 그리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이제 10%를 이제 내시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집이 완공되기 전에 미리 이제 대출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셀러리맨이시다고 하면은 완공되기 3, 4개월 정도 전에 서류를 준비를 하시면 되고,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컴퍼니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완공 1년 정도 전에 이제 약간 이니셜 미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서류를 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완공되기 3, 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서류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출을 승인을 받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잔금이 이제 준비가 이제 되어 있겠죠. 은행에서 이제 승인을 받으셨으면 은행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을 거고, 이제 현금으로 이제 세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본인 현금에 이제 잔금 이제 준비를 해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지어진 집을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한 조건으로 집이 다 지어졌는지를 해서 이제 이거를 프리세틀먼트 인스펙션 그리고 프리오너 인스펙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인스펙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제 계약을 했던 컨디션의 집이 맞는지 이제 이거를 확인하는 이제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틀먼트 날짜가 나오게 되면요. 이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이제 정확하게 얼마를 마련을 하라고 그 방법과 이제 금액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등기 이전이 되는 날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세틀먼트 날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 집이 되었기 때문에요. 이제 키를 받으시고 그리고 입주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투자용으로 사신 분들은 저희 같은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제 렌트 이제 광고를 시작하고 세입자를 구하는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이제 해외 투자자 그리고 또 호주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임시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프 더 플랜을 사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죠. 조금씩 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이제 만약에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한 달에 2번 한국어, 일본어 세미나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캔버라에서 또 매달 세미나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보기란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매물 정보는 저희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원한다 하시면 카톡 채널 오리온스타 프로퍼티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저희 뉴스레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